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트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 문의가 좀 많이 왔던 포커스 스태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커스 스태킹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보정을 하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포커스 스태킹을 하려면 여러 단계가 좀 필요해요. 매크로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그 다음에 그 포커스 스태킹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포커스 스태킹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차츰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일단은 포커스 스태킹이 뭔지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포커스 스태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제 포커스 스태킹의 개념은 뭐냐면, 초점이 맞은 부분들만 하나로 합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매크로나 아니면 풍경 사진 찍을 때 심도가 얕으면 초점이 일부분만 맞고 다른 부분들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블러가 생기죠. 보케가 생기고 뭐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전체가 다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게 한 장의 사진으로 선명하게 표현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인데, 보통 심도가 낮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포커스 스태킹의 끝판왕은 사실은 초접사에서 많이 쓰죠. 초접사에서 포커스 스태킹을 이제 여러 장 찍어서 곤충의 전체를 다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 스태킹을 촬영하려면 중요한 거는 구도가 변하면 안 되죠. 구도가 변하면 스태킹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같은 구도로 촬영해야 되고, 그래서 삼각대를 좀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풍경에서는 특히나 삼각대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자, 접사할 때는 좀 얘기가 다르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초점을 미세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아니면 풍경에서는 좀 더 러프하게지만 어쨌든 초점을 옮겨가면서 부분 초점을 맞춘 상태로 이제 여러 장을 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때 쓰는 소프트웨어가 포토샵에 포커스 스태킹 기능이 있죠. 그래서 포토샵을 쓴다든지, 근데 포토샵보다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리콤 포커스나 제린 스태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포토샵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포커스 스태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런 전용 프로그램을 쓰시든 포토샵을 쓰시든 포커스 스태킹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촬영 이미지 중에 초점이 맞은 부분들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분들만 합쳐서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포커스 스태킹을 완성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 매크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이 되겠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다 초점이 다 맞은 상태. 이 찍으면 한 장으로 찍으면 이런 데는 블러가 생기고 여기는 초점이 맞고, 뭐 이거를 여러 장을 찍어서 하나로 합쳐서 초점이 다 맞는 정도의 사진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포커스 스태킹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 사진인데, 이 앞에 초점이 다 맞았죠. 분명히 카메라 바로 앞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케가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초점이 다 맞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기도, 그럼 만약에 여기 초점 맞추면 저쪽 뒤에 있는 산이 초점이 안 맞죠. 이거 초점이 다 맞은 것처럼 전경이든 중경이든 원경이든 다 맞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포커스 스태킹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 스태킹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풍경을 찍을 때와 접사 사진을 찍을 때가 조금 다른데, 일단 접사 사진을 찍을 때 먼저 말씀드리면, 접사 찍을 때는 무조건 매크로 렌즈가 좋겠죠. 매크로 렌즈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포커싱 레일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포커싱 레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 요게 포커싱 레일입니다. 여기에 카메라와 렌즈를 장착시키고 여기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요 나사로 되어 있죠. 그럼 카메라가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당기면 또 뒤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죠. 요거를 사용할 때는 보통 AF로 안 하고 MF로 놓죠. 그래서 MF로 한쪽에다 딱 갖다 놓고 저 뒤쪽에다가 초점을 맞춘 상태 MF로, 그 다음에 돌리면서 쭉 당기면서 촬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찍을 수 있죠.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럼 포커싱 레일이 없는데 어떻게 찍어? 그러면 우리 카메라에 포커스 브라켓팅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카메라가 대부분 다 있을 텐데, 그럼 그걸로 우리가 몇 초 뒤에 촬영 간격은 얼마씩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스텝을 아주 짧은 데서부터 넓은 데까지 우리가 10단계 정도 돼 있어서 조정할 수 있죠. 단계별로. 그 다음에 몇 장을 찍는지 뭐 이런 걸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바디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바디에 있는 기능들 할 때는 AF를 이용하시는 거겠죠. 이 두 개는 전부 다 삼각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각대를 이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삼각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포커스 스태킹을 못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예시를 드리는 것도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거를 이제 예시를 드릴 텐데,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도를 바꾸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많이 바뀌면 포커스 스태킹이 안 됩니다. 여러 개가 겹쳐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초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손에 블러가 생기니까 셔터 속도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은 연사를 촬영하시는 겁니다. 한번 누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세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 각 부분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초점들이 맞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포토샵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리콘 포커스나 제린 스태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커스 스태킹을 하고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데, 우리가 매크로 접사 포커스 스태킹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풍경의 포커스 스태킹은 거저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매크로 접사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촬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포토샵이나 헬리콘 포커스나 뭐 이런 데서 이 포커스 스태킹 하는지, 여기까지만 오늘 영상을 만들 거고요. 다음 시간에 포커스 스태킹한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사에 대한 포커스 스태킹, 그 다음에 특히 오늘은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포토샵이나 포커스 스태킹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풍경에서의 포커스 스태킹은 어떻게 하는지 그건 따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공원에 가서 손으로 들고 나비를 찍은 거예요. 36장 쫙 움직이면서 찍은 거고요. 그 포커스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 삼각대 없이도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찍었습니다. 36장을. 자, 그럼 36장을 포커스 스태킹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으로 일단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포토샵으로 다 불러야 되겠죠. 그 부르는 방법은 브릿지를 이용했었는데, 브릿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연계가 잘 되니까 36장을 다 선택한 후에 도구, 포토샵 레이어 파일 불러오기 딱 누르시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36장이 다 왔죠. 제가 지금 움직이면서 찍은 거죠. 손으로 들고 찍었으니까 조금씩 움직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화각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아까 같은 구도로 찍으려고 했는데 화각이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포커스 스태킹을 하느냐?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포토샵의 알고리즘이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현상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전체를 Shift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레이어 자동 맞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얼라인을 하죠. 그러면 일단은 저 나비를 기준으로 해서 얼라인을 쫙 해줍니다. 그럼 사진이 이제 조금씩 움직였으면 움직인 것들이 막 틀어지겠죠.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얼라인이 됐어요. 보시면 사진이 계속 틀어졌죠. 이렇게 크기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저게 움직이면서 저렇게 이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럼 이제 얘는 나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얼라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얼라인 하신 다음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얼라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편집으로 가서 여기 레이어 자동 혼합 가셔서 이미지 스택, 이게 포커스 스태킹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확인 누르실 겁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포커스 스태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포토샵의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는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얼라인 했죠. 얼라인 한 다음에 컨트롤 J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다 복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G 누르면 그룹으로 이제 바뀌죠. 그러면 그룹을 끕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레이어들은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원본을 복사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들어와 있지만 제가 껐으니까 보이진 않죠.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원본, 얼라인 된 원본을 쭉 내려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자동 혼합을 하죠. 스택, 이미지 스택.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포커스 스태킹이 돼서 왔죠. 이제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런 데가 포커스 스태킹이 제대로 안 됐죠. 반드시 이런 게 생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룹 밑에 있는 거, 요 전체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레이어 병합. 그러면 이제 포커스 스태킹 된 사진이 이렇게 하나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결과물이죠. 근데 요게 이런 데가 안 맞았으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안 맞았죠. 이렇게. 이런 거를 위해서 요 그룹이라고 하나 카피해 놨잖아요. 요거 카피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전체를 다 끌게요. 딱 누르고 쭉 당기시면 꺼집니다. 왼쪽으로 클릭하시고 쭉 끌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건 스태킹 된 사진이고, 그 다음에 원본들이 여기 있죠. 아까 복사한. 대신 얘네들은 얼라인이 돼 있는 원본이에요. 그럼 요걸 하나를 켜보시면 요 결과가 달라지죠. 여기가. 요 사진만 뜨니까.
요 사진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요 결과가 요 스태킹한 결과보다 훨씬 좋죠, 이게. 그러면 요거를 키시고 여기다가 Alt를 누르시고 마스킹 딱 누르시면 요거 안 보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브러쉬 100%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서 뚫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살아왔죠. 자, 근데 여기 얼룩이 졌죠, 이거. 얼룩 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넓게 칠하면 그 이전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안 가고 싶다. 그러면 X, 검은색으로 해서 다시 막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 걸 눌러보시고 결과가 더 좋은 게 있냐 없냐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네, 여기도 조금 더 좋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시고 Alt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슬슬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결과가 별로 안 좋네요. 비슷하네요. 여기가 더 좋죠. 그러면 요거 Alt 누르고 클릭 하셔서 요 부분만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좋죠. 그러면 요거 Alt 누르고 요 부분만 이렇게. 자, 계속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좋네요, 이거. 그러면 자, 여기 스태킹한 사진, 요 사진, 포커스 스태킹한 사진보다 원본이 더 좋은 부분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안 한 것들은 꺼야죠. 그죠? 한 것들만 살려놓고 네, 좋아지는 부분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좋아지네요. 요거 그리고 요 부분 이렇게 칠해주고 너무 안 좋아지면 거꾸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 거 요거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좋군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X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살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제 찾아서 하면 좋은데, 자, 포토샵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올라오질 않아요. 여기도 깨끗하게 안 올라왔죠. 그래서 포토샵은 요게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데로 가면 이런 데가 조금씩 덜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전체를 합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초점이 맞은 사진이 하나가 됐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컨트롤 J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피사체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잘 됐죠,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피사체를 선택해가지고 피사체를 우리가 작업할 게 아니라 피사체의 반대쪽을 작업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Shift I 눌러서 뒤집어 버립니다. 선택이 바뀌었죠. 선택이 바뀐 상태에서 제거 도구가 되게 좋아졌어요.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제거 도구를 이용해서 이 크기를 여기까지 다 하지 마세요. 이 사이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엔터. 깨끗하게 살아졌죠. 여기도 지금 티가 나죠. 이렇게. 그럼 이런 데도 여기도 지금 티가 나고, 그러면 여기 양쪽에 밝기 명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얘가. 네,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셔서 여기도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엔터. 네, 그럼 여기도 있다. 그럼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컨트롤 G.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를 저장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하면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스태킹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그냥 막 했지만 디테일하게 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포토샵은 이제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상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헬리콤 포커스가 있고요. 제린 스태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보통은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제린 스태커가 더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헬리콤 포커스가 더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헬리콤 포커스가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린 스태커라고 쓰면 얘는 로 파일을 지원하지 않아서 전체 사진을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전부 다 TIFF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는 게 요즘 불편하고요. 헬리콤 포커스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헬리콤 포커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헬리콤 포커스에 파일을 불러오라고 뜨고요. 파일을 여기 있죠. 1번서부터 36번까지 전체를 선택하고 열기 하면 이렇게 사진이 쭉 열립니다. 이제 헬리콤 포커스의 장점은 결과물을 DNG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TIFF로 변환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로 파일을 불러 들여올 수 있죠. 물론 이제 DNG 컨버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치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이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포커스 스태킹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방법.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메소드 B, 뎁스 맵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렌더 딱 누르면 여기서부터 자동으로 이제 스태킹을 하러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사진들을 쫙 리딩을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픽셀 바이 픽셀로 누가 더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누가 더 초점이 맞았는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캐닝 하면서 그동안 스캐닝했던 데이터들을 쫙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주죠. 이 결과가 포토샵보다 훨씬 디테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나비가 지금 움직여서 그래요. 요 더듬이가 움직여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리터칭이라는 게 있어요. 리터칭을 누르시고 여기 상태가 제일 좋은 사진,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 사진을 누르면 여기에 사진이 바뀌어요. 여기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 게 제일 좋네요. 자, 요게 제일 좋죠. 그러면 리터칭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대괄호로 치면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다 대고 보시기는 여기를 보시고 칠하기는 여기다 대고 칠하세요. 그럼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 헬리콤 포커스에 리터칭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표시해 놨어요. 요거는 지우면 요게 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잘 나온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아래쪽으로 딱 내려가 볼게요. 그럼 요게 잘 나왔죠, 요게. 그러면 요것도 여기다 대고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해 놓는 거죠. 그럼 요 가운데 여기 일부러 제가 여기까지 요거 지우지 않은 이유는 요거 지우는 순간 아랫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안 지우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요 아랫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요게 걸치잖아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붕 뜨게 놔둡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헬리콤 포커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세이브를 하는데, 세이브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어떤 파일로 세이브 할 건지 이렇게 떠요. 근데 DNG 파일로 하세요. DNG 파일로 하시게 되면 노이즈를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TIFF로 하면 그 AI 노이즈가 안 되죠. 그래서 DNG 파일로 저장. 보시면 요 파일하고 요 파일. 자, 더블 클릭해서 ACR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헬리콤 포커스에서 한 거고 요게 포토샵에서 한 거죠. 그럼 두 개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200%로 한번 볼게요. 자, 요 결과하고 요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데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네요. 이런 데가 지금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도 좀 차이가 나죠. 네, 여기가 지금 깨끗하게 떨어졌죠. 요거는 헬리콤 포커스에서 한 거, 요거는 포토샵에서 한 거. 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는. 헬리콤 포커스를 이용하게 되면 헬리콤 포커스는 TIFF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DNG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DNG 파일은 로 파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이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시면 노이즈도 지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포토샵하고 동시에 한번 열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포토샵에서는 이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워진 상태로 있는 거고 노이즈를 안 지워서 여기 색조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러면 헬리콤 포커스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헬리콤 포커스에서 일부러 여기를 안 지우고 왔죠. 여기를 우리가 요거 작업하느라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노이즈가 없죠. 지금 깨끗하죠.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피사체 선택, 네,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럼 요건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했죠. 그러면 요거 Alt를 누르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요걸 뒤집어요. 컨트롤 Shift I. 그러면 반대가 선택됐으니까 이제는 여기를 지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생성형 AI 켜기 하세요. 이거 제거 도구에서 AI 켜기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동 생성형 AI 켜기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크게 해서 한번 이렇게 지워 볼게요. 여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 볼게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겠죠. 이게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쪽은 안 지워지겠죠. 근데 아니죠. 이거 보세요. 헤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워버려요. 이게 항상 그 일정하게 그 자리만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시고 요거를 침범하지 않도록 이 선택한 영역 바꾸고 그래서 여기 안에만 이렇게 칠해 주세요. 엔터. 한 번에 하시지 마시고 나눠서 하세요, 여러분이. 그럼 이제 깨끗해졌죠. 자, 여기가 살짝 티가 났죠. 여기가. 그럼 이거는 조그맣게 하셔서 경계를 엔터. 여기도 패드 값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D에서 풀어주면 자 이제 이런 사진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포커스 스태킹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도 이제 대비를 더 준다든지 샤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스트럭처를 좀 더 끌어올려 준다든지 뭐 여러 작업을 하겠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사진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정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베라인데 거베라 요 바닥서부터 요 끝에까지 약 한 2cm 정도 채 안 될 겁니다. 요거 26장 찍어서 이제 만든 사진입니다. 이렇게 요 바닥서부터 위로 올리면서 26장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삼각대 놓고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야외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였듯이 야외에서 32장 이제 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연사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디카포세카라고 하는 시계꽃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 꽃은 요거는 이제 2장 찍은 겁니다. 위에서 바로 내려보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2장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잠자리인데 요거는 56장인가를 찍었습니다. 60장 정도를 찍어서 중간에 막 뺐습니다. 이것도 바람 부르니까 입이 막 움직여서 흔들린 사진도 있고 요 다리도 막 움직이고 고개도 움직이고 막 그래서 중간에 몇 개를 빼고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장을 찍는다죠. 초점을 달리해 가면서 인포커스 안으로 모든 부분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장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토샵으로 와서 레이어를 열기를 한 다음에 얼라인을 하겠죠.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스태킹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복사 그리고 그룹 만들기를 한 다음에 꺼두시고 나머지 원본 스태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본 사진과 스태킹한 사진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지 마스킹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그런 단계를 가는 게 포토샵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헬리콘 포커스라든지 뭐 제린 스태커라든지 이런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럼 거기는 거기에 맞게 돌리시면 되죠. 그럼 훨씬 더 편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포토샵에서 포커스 스태킹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헬리콘 포커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포커스 스태킹을 한 사진 가지고 보정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포커스 스태킹 하는데 접사 사진을 가지고 이런 걸 했느냐? 일단 먼저 접사 사진을 먼저 할 줄 알게 되면 풍경 사진은 거저 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에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하게 되는데 대신 풍경 사진과 접사 사진의 차이점은 심도 변화에 따라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할 곳이 있고 사진을 적게 찍어도 되는 곳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되니까 그것들은 그 촬영법 그거 이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나마 포커스 스태킹 하는 방법, 포토샵에서 포커스 스태킹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헬리콘 포커스를 이용해서 스태킹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뭐 헬리콘 포커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실 때 좀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그런데 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DM 주세요. 아니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체크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정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